거의 핵폭탄 수준으로 응답폭격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냥 뚫리는 거예요. 직접 농사지어서 먹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비켜, 너 죽어. 네,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유익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점점 좀 깨닫고 있고 제 몸에 이제 변화를 좀 체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조금 이쪽으로 좀 저술? 그 책을 많이 내신 분이 스티븐 건드리 박사인데요. 이제 그 박사님의 저서들을 이제 몇 권 읽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저도 이쪽으로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의사의 입장인 동시에 환자의 입장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나쁜 녀석들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까 합니다. 장내에는 가장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 때문에 나쁜 유해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렉틴이라는 것입니다. 렉틴 들어봤어요? 렉틴 처음 들어봐요? 렉틴은 식물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식물이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식물은 그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끈적끈적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로 식물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렉틴인데,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나쁜 세균을 증식시키고 창자벽에 누수를 일으키는 아주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운, 힘든 그런 건데, 생각보다 렉틴은 되게 우리 근처에 있어요. 렉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곡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밀가루, 쌀, 뭐 이런 콩과류, 그러니까 콩 종류, 가지, 감자, 피망. 근데 발효하면 또 괜찮아요.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것들 발효 제품은 또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미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미가 천천히 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사실 당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사실 황국보다는 백곡이 렉틴이 적긴 해요. 렉틴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일단은 그거를 창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점액들, 끈적끈적한 점액들 있잖아요. 유액도 있고 소장액도 있고 그런 점액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많이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점액이라는 게 분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액이 다 소진되고 렉틴들이 이제 창자벽에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 노출이 되면은 그 창자벽과 창자벽 사이를 결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분해를 해버려요. 창자벽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 그 사이로 수많은 세균들과 그리고 이제 외부 항원들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독소 같은 것들이 그냥 뚫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렉틴이라는 개념인데요. 되게 다양한 질환을 유도를 해요. 뭐 당뇨,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갑상선, 비만, 심장병, 관절염 이런 것들이 유도가 되는데,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존재하겠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런 렉틴과 유해 독소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렉틴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렉틴 자체가 창자벽을 늘려서 창자벽 누수를 일으키고, 그 누수된 그 창자벽 사이로 수많은 세균과 독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렉틴이 창자벽을 여는 것 이외에도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항생제. 항생제는 사실 수많은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했고, 폐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부터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약들에 자주 혹은 강하게 노출되면은 사람마다 그 장내 유익균들이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좀 약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약한 편에 속하는데, 항생제를 강하게 오래 먹다 보면은 유익균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거의 핵폭탄 수준으로 응답폭격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게 차츰 좋은 세균들이 줄어들면서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고 더 증식하게 되면서 장내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생제 같은 것들도 유익균을 죽이는 요인들이고요. 진통소염제 같은 염증을 줄이는 약들도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창자벽을 되게 느슨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장내 유익균보다는 나쁜 세균이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 사탕, 그런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 자체가 설탕이기 때문에 장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유익균이 줄어들고 나쁜 세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도 되게 추가되는데, 근데 되게 슬픈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뭐 비건식 뭐 들어봤죠? 비건식 식습관, 그리고 네. 채식 뭐 주의자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콩으로 고기 만들어 먹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 식물을 키울 때 수많은 인공 비료랑 수많은 항생제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항생제들을 먹고 자란 동물과 동물의 배설물들로부터 만들어진 비료들, 식물들, 이런 데는 다 이미 항생제가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건식 식단을 하는 게 과연 우리 몸의 세균, 유익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인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농사지어서 먹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렉틴을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봤더니 렉틴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다못해 당장 지금 뭐 배가 고파서 빵을 좀 먹더라도 그 빵 안에 밀가루가 있죠. 렉틴이 많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어도 흰쌀에도 렉틴이 들어있고, 채소, 야채 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렉틴 제한 시기는 실사용이 힘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파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오토파지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네. 오토파지. 오토파지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먹어치운다는 뜻이거든요. 오토파지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먹어치운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영양분이 항상 많기 때문에 계속 세포는 새로 만들어내요. 그냥 충분하니까 그냥 또 새로 만들어내면 돼. 비켜. 거의 다 끝나가네? 죽어. 우리 새로 만들어낼게. 계속 쌓이면 이제 암도 유발할 수 있는데, 영양분이 과도한 상태에서는 계속 성장과 분열만 일어납니다. 성장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은 우리가 세포에서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분열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분열만 하기 때문에 이건 줄어들고, 우리 몸은 지방은 쌓이고 각종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이 유도되는 반면에, 칼로리를 제한을 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 1일 1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단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은 얘가 먼저 탄수화물, 단백질 더 이상 쓸 게 없으면은 지방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로 쓰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포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내가 이제 분열하면 안 되겠다. 지금 영양분이 없잖아요. 분열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스스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 허기진 상태, 칼로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나게 되고, 분열 대신에 이 망가진 세포나 위태위태한 세포를 고치기 시작해요. 수리를 해서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열이 안 일어나니까 텔로미어가 어떻게 돼요? 안 줄어들죠. 그래서 실제로 쥐 같은 동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칼로리 제한으로 해서 수명 늘리는 것들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장내에 먹을 게 없잖아요. 나쁜 균들은 더 이상 이제 번식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좋고 튼튼하고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균들이 다시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단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단식을 하면서 장내 유익균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싶으면은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먹어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면은 보통 풀 같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야채, 샐러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장이 되게 민감하시고 설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야채들이 오히려 장벽에 더 안 좋거든요. 장벽도 많이 느슨해져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전자피 가루가 있어요. 질경이 식물 가루인데, 그거 이제 분말 조금씩 물에 타서 드시면은 그게 이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아주 건강하게 장내 유익균을 조금 증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위에서 되게 불기 때문에 조금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 되게 중요해요. 햇빛 좀 어느 정도 쐬주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비타민 D 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D가 각종 면역에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 장세포들이 재생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중요하고 생체 리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고 오전에 일어나서 햇빛도 쐬고 또 잘 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장벽을 지키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은 폴리아민 그리고 폴리페놀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아민,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조개류 그리고 이제 녹색 채소 이렇게 발효 음식 이런 데 되게 많고요. 폴리페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드와인에 많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 조금씩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먹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폴리페놀인데 혈관벽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과 장내 유익균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장 누수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이제 각종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칼로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조금 강하고 좋은 세균만 좀 살아남게 하고 나쁜 균들은 스스로 사멸할 수 있게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이어트 겸 건강 겸 이제 장수의 비결을 조금씩 챙겨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건강과 장수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우리가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편견을 한번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